자,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과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가지고 오는 이유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좀 편향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뒤에 그 부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수 신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신문이 뭐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중앙일보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이기도 한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그 논조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설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런 제목의 사설이 떴습니다. 집값 불안 불쏘시개가 된 서울시의 토지 거래 허가 해제. 자, 사실 이 이슈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이 이슈가 몇 달 전부터 상당히 부글부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시작된 이 부동산 집값 상승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소지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생겨날 때부터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사설에선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평형 아파트에서 불과 몇 주 만에 6억에서 7억 원이 뛴 곳도 나왔다. 자, 국민평형 아파트라는 게 뭡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30평형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30평형대 아파트가 몇 주 사이에 6억에서 7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나니 집값이 뛰었다는 부동산 광풍이다. 강남권 집값이 뛰면서 비강남권도 덩달아서 들썩이고 있다.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이달 둘째 주부터 확연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느냐? 사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줄여서 잠삼대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잠삼대청을 토지 허가제 구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허제에 해당되는 지역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가를 받는 거를 해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손쉽게 이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불과 한 달 만에 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70%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평균 매매가도 엄청 오르고요. 그러면 이 토호제라는 게 무엇이냐? 뭐 사실 그 시장주의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래 자체를 어떤 규제하고 뭐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맞진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는 다르죠. 그 무엇이 다르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요만 있으면, 또 공장의 설비 능력만 되면 물건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수요에 맞춰서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니까, 공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왜 다르냐? 뭐 건물을 짓는 거는 뭐 사람들이 비용만 들이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토지가 필요합니다. 땅은 근데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산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도 부동산에 만큼은 우리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그런 제도적 조치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허제를 해제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쭉 내려왔죠. 그죠? 기준금리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대출 이자가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이자가 싸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대출 그 부담이 커서 그동안은 어떤 대출을 빌려서 아파트 담보로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대출 이자가 내려가면은 좀 더 손쉽게 주담대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반대로 이자가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는 시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부동산이 계속 침체됐던 시기가 있었죠. 한 2, 3년. 그 시기에 이 토허제를 해제할 거였으면 그때 해제했어야 된다. 왜?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고 부동산이 침체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해제를 했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덜했을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다? 하필이면 금리가 떨어지고 안 그래도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그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잠삼대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사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3년 만에 인하로 방향을 트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토어제를 해제한 것은 정책 둔감성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책 둔감성의 극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둔감하게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집값이 들썩이는 시점에 관계기관과의 종합적인 조율도 없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토어제를 해제한 것을 두고 자, 이 다음 평가가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뜩이나 집값이 들썩이는데 지금 이렇게 토어제를 해제한 것을 두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돌고 있다.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요. 중앙일보 사설의 평가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뒷말이 돌고 있다라고 사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도 함께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재밌는 기사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이 오쏘공 주워 담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에요. 그 오쏘공이 뭔가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란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게 된 것, 그 부분을 좀 비판하는 그런 풍자하는 의미에서 오쏘공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좀 보면 엘리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세훈 씨, 왜 강남 집값을 이토록 많이 올려놨나요? 네, 왜 많이 올렸을까요? 뭐 이게 의도하고 올린 것은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겠죠.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HTKRP님 국토부와 의논을 했니 안 했니?
논란인가 보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부처와 우리가 진지하게 또 다양한 어떤 소통 방식으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거는 이제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